안녕하세요. 저는 한아프리카 재단 조혜정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 내주셔서 모여주신 여러분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뒤에 놓인 커피는 아프리카 국내 거주 아프리카 난민과 함께 일하고 있는 네일 커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아프리카 재단은 아프리카 대륙과 우리나라 간의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해 지난 6월 외교의 네 번째 사상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아프리카 이야기는 저희 재단 역할 중 하나인 변모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하기 위해 외교부 그리고 국민외교센터와 함께 기획되었는데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짚어보고 오신 참석하신 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 그 첫 이야기 아프리카 대륙 평평시 바라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오늘 개장 첫날인데. 저는 오늘 사회 같은 연합뉴스의 김수진 기자입니다. 저는 2016년에 아프리카 스태티파원으로 아프리카와 처음 인연을 맺고 동아프리카 8개국의 발표장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그때 경험을 책으로 엮어서 폴레폴레 아프리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는 한국과 우리 아프리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한아프리카 재단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오늘 자리 준비해 주신 우리 최영호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 그 본점 개소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연합뉴스의 우리 김수진 기자님, 그리고 오늘 패널로 여러분과 같이 재미있게 대화로 이끌어갈 오늘 주제에 맞게 우리 외교부의 중동아프리카 국장 홍진욱 국장님, 그리고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 유명한 방송인 샘 오치리, 그리고 또 우리 젊지만 우리 아프리카와 한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제를 풀어가면서 노력해 주시는 아프리카 인사이트의 허성용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도 얘기를 하고 저희 직원이 얘기했지만 그 아프리카는 이미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너무 중요한 대륙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이해라든지 인식은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는 지난 6월에 출범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고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 그 아프리카 이야기 제4부작인데요. 오늘이 제1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편견 없이 보기 해서 일단 그 4부작으로 해서 이걸 시작을 하고 이번 그 아프리카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 본점이 이렇게 성황리에 되면은 그 부산, 대구, 광주, 인천에다가 지점도 오픈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활발하게 재밌는 얘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수시로 손 들어서 우리 출연자분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렬한 참여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정말 심장개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에 첫날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와 계신 이 분들 어떤 분들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도 아프리카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래서 궁금해하고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옆에 계신 공교롭게도 오늘 세 분 다 정말 훤칠하시고 멋진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분들이 여러분의 아프리카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실 텐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지 또 소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우리 국내에서 아프리카 옹호 활동을 주도하고 계신 대표적인 국제협력 NGO죠. 아프리카 인사이트의 허성용 대표를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에 처음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가서 아프리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 10년 동안 아프리카만 사랑하고 있는 그래서 2013년에 아프리카 인사이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아프리카 인식 개선이나 교류 활동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허성용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안 하면 섭섭하니까 우리 가나 출신의 멋진 청년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방송과 영화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계신 방송인 샘 오치리 씨입니다. 네. 여러분 마이크 안 나와요? 어느 건가? 잠시 이거를 쓰시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 다 개인 스케줄도 있을 것 같고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물론 아프리카 대륙에서 왔지만 아프리카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설레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청년 샘 오치리라고 하고요. 오늘 주제와 맞게 제가 가나 혹은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프리카 대한 그런 생각들이 그런 오해들이 오늘 이 프로 끝났을 때쯤 많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오른쪽에 여러분의 보시기에는 왼쪽에 계시죠. 샘 오치리 씨만큼이나 키도 크시고 멋진 우리나라 외교부의 홍진욱 아프리카 중동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에서 아중동 국장을 맡고 있는 홍진욱이고요. 우리 강경화 장관님을 도와서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68개국하고의 외교 관계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프리카하고의 인연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케냐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뭐 화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청취자의 입장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정말 각계에서 아프리카를 사랑하면서 경력을 관리해 오시고 또 한국과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애써 오신 우리 분들이 옆에 계신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우선 듣고 싶고 또 아울러서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저희 직원들이야 뭐 제가 동원한 거지만 다른 분들은 뭐 뭘 믿고 포스터 한 장만 보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여기 앉아 계신지 한심하기도 하고 굉장히 놀라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중들로부터 들어서 저희가 아프리카 외교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언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사장님하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카페잖아요. 여러분 커피 맛있나요? 네. 맛있는 아프리카 커피 드시면서 정말 친구랑 수다 떨듯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중간에 손 들고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편하게 즐겁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우리 행사의 취지도 그렇고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프리카 특파원으로 가기 전에 좀 걱정도 되고 저도 잘못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국가들에서 내전이 진행 중인 건 아닌지 또 이제 풍토병이 너무 무서운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당시 자료 조사를 하다가 허성용 대표님을 알게 됐고 가서 강의도 듣고 조언도 구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허 대표님께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 허 대표님께서는 아프리카를 알기 전에 사랑에 빠지기 전에 편견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깼다면 그게 어떤 계기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랑에 빠지기 전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3일 된 새신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디를 갔다 왔느냐? 여러분 세이셸이라고 동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예쁜 섬에 다녀왔어요. 물론 너무 예쁜 신부와 함께 갔기 때문에 너무 좋았지만 객관적으로도 저는 그렇게 예쁜 해변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신혼여행까지 그렇게 가게 됐냐. 사실 저도 인식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실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갈 때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정말 TV에서 봤던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굶어 죽어가는 그런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의 모습이라든지 분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막 야생동물들과 막 전통 부족들이 있는 그런 것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했었었고 저도 가서 이렇게 들판 같은 데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사실 두 가지에 크게 놀라게 됐어요. 첫 번째는 탄자니아의 수도는 다레살렘입니다. 다레살렘에 도착했을 때 일단은 보이는 외형 자체가 저는 들판과 동물들 이런 것만 생각하고 갔는데 굉장히 고층 빌딩도 많고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일단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서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곳과 되게 다르구나 라는 걸 일단은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지내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저 인식이 또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오신 외국인들도 살고 있었고 또 한 탄자니아 국가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제 민족 출신인가에 따라서 쓰는 언어도 다르고 전통적인 문화도 너무 다르고 또 왠지 모르게 한국이 또 굉장히 잘 살기 때문에 뭔가 여기는 이제 저개발국, 저소득국에 왔기 때문에 뭔가 내가 더 잘난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내면서 이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얼마나 깊고 전통적인 그런 가치도 얼마나 잘 지키고 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 걸 느끼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질 때가 많았어요. 참 배울 게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친구가 되어가고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아프리카 연합 기준 55개 국가 중에 11개 국가밖에 못 갔어요. 5분의 1밖에 못 갔죠. 나머지 44개 국가를 평생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 국가들마다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가고 새로 여행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리카 대륙은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너무나 매력적이고 배울 게 많고 다양하고 넓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제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허 대표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셨지만 반대로 오치리 씨께서는 네. 예, 서쪽 아프리카 가나에서 오셨잖아요. 언제 오셨죠? 저는 2009년도에 왔습니다. 2009년에 처음 네네네. 한국에 오신 거예요. 네. 그때만 해도 그리고 또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생소한 나라, 그러니까 오치리 씨에게도 생소한 나라였을 거 아니에요, 한국이. 네네네. 그때 사람들에게서 뭐 어떤 편견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나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네 이런 거를 좀 몸소 느끼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공유를 좀 해주세요. 되게 많았죠, 생각보다. 일단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내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나 살면서 거의 다 물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족마다 이제 쓰는 그 언어랑 전통이나 그런 거를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다 가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한국에 와 보니까 일단 사람들의 눈빛부터 좀 달라졌어요. 예, 이제 그 쳐다보는 게 그래서 왜 쳐다보지?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진짜로 되게 신기했어요. 많이 엄청 쳐다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만약에 지하철 타면은 제가 앉잖아요. 바로 옆에 그 빈자리 있어도 절대 앉히진 않아요. 예,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계속 쓰면서 다리 아플 텐데 왜 앉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끔 지하철 타면서 조금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옆에 타요. 그래서 타게 되면 이제 많이 얘기 나누게 되는데 Where are you from? 그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뭐 가나에서 왔다고 하면은 가나 어디냐고 뭐 아프리카 뭐 그런 얘기하다가 생각보다 좀 잘생겼네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아니 뭐 어떻게 생겼길래 뭐 이렇게 진짜로 아프리카 사람 치고는 잘생겼네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엄청 충격 먹었어요. 이 정도 그 사람도 우리에 대한 모르는구나. 그다음에 약간 그 아프리카 사람 치고는 이상한 냄새가 없네. 약간 그런 얘기도 하고 되게 한국까지 왔으면은 가나에서 엄청 부자였네요. 엄청 잘 살았네요.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솔직히 내가 돈 많았으면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데 가지고 왜 한국까지 와요. 물론 한국 비하하는 게 아니라 가나에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가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처음에 한국에 온다고 했을 때 주변인 사람들이 아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 뭐 그런 데 있는데 굳이 왜 한국 가냐고. 근데 확실히 오해들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언론사 통해서 보는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굶고 막 이제 입에 막 벌레 있고 약간 저는 그런 영상을 비행기 타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아닌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저기 다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엄청 많이 가슴 좀 아팠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대륙이에요. 대륙 있고 이제 진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수많은 나라 중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의 문화도 다르고 저도 솔직히 가나 말고도 다른 아프리카 나라 가본 적은 없어요. 예, 진짜로. 그래서 저는 물론 한국 왔을 때 이제 아프리카랑 이제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여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으로 이제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이 키웠고 저도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향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솔직히 한국 오기 전에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했고 워낙 어렸을 때 그 금프 영화 있잖아요. 많이 봐갖고 저도 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운이 좋게 그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가나에서. 예, 봤는데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다들 한복 입고 계시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큰 오해였죠. 그래서 아는 삼촌분께서 딱 저한테 책을 줬어요. 이게 한국에 대한 책이라고.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나라군요.
이런 사람들이군요. 중국 사람은 좀 다르군요.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 통해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수록 또 관심을 가질수록 이제 갖고 있는 편견들이 좀 좋게 이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추리 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4명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그러니까 오추리 씨만 가나만 가보셨고 나머지 네네. 분들은 제일 더 많은 나라를 가보신 것 맞아요. 같은데 나중에 여행 가실 때 저희가 조언 좀 조언 좀 받고 가야 될 거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는 좀 네네네. 그런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고 또 오치리 씨가 활동을 하시면서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린 것도 있어요. 아프리카 또 가나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의 정보를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 통해서 본인 이미지가 딱 머리에 좀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TV 켜 보면은 아프리카는 다 이제 세렝게티처럼 이제 그 동물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저도 가나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동물 보려면은 동물원 가야 돼요. 예, 아니면 진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제 보호하고 있는 그런 그 동물들이 사는 공원만 가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미디어 혹은 이제 언론이 굉장히 진짜 중요한 힘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 딱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송 시작한 계기도 이제 미디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으면은 반대로 똑같이 그런 미디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고 좀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혹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때 2009년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네네네.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가 네네네. 지났는데 네. 요즘에는 좀 변화됐구나,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시는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진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택시를 많이 이용했는데 가끔 이제 택시 너 어디서 이 양반 어디서 왔어? 저 가나서 왔습니다 하면은 아프리카 거기 진짜 죽기 전에 꼭 가야겠다. 그래서 딱 그런 말씀 들을 때 저는 그 기사님 때 얘기하는 게 이러시다가 돌아가시고 안 갈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그러냐면 이제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저는 또 미국도 유럽도 그런 거를 많이 또 돌아다녔는데 시간이 그다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지 않거든요. 근데 머릿속은 먼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먼 미래 가야겠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막상 또 가보면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래서 요즘 확실히 또 워낙 인터넷 때문에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인터넷이 빠르다. 근데 인터넷을 어떻게 보면은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N사 있잖아요. 이제 워낙 검색 다 하는데 거기 말고도 다른 그 서치 엔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엔진들 쓰면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부터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보가 있는데 관심 없으면은 굳이 그런 정보를 찾진 않아요. 근데 진짜 관심 있으면은 거기 어떨까요? 이제 물어보고 또 주변에 갔다 온 사람한테 연락해서 아까 이제 하신 것처럼 찾으러 가서 내가 이거 가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런 거를 알면 좋을까요? 막 그런 거를 이제 관심부터 키우는 게 좋은데 확실히 10년보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아프리카 혹은 가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국 와서 이제 우리 세종대왕께서 아름다운 한글을 이제 또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 배웠던 게 가나였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예. 그래서 이 가나가 생각보다 이제 멀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와서 또 편의점 가보니까 가나 초콜릿 있다고. 진짜. 네. 근데 그 스펠링 보면은 GHAN이 써 있는데 그 가나가 저희 나라 가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한글 가나인 줄 알았는데 왜 가나냐면은 이 초콜릿 만들려면 카카오, 코코아 필요하잖아요. 그 코코아 가나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일석이조 가나라는 나라, 그 다음에 혹은 한글, 가나를 이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군요. 생각보다 멀진 않군요. 약간 그런 사소한 정보들인데도 엄청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순식간에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네, 정말 저도 이렇게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에는 지금 오칠이 씨가 2009년에 오셔서 이제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신 덕분도 있고, 또 우리 허 대표께서 인식 개선 활동을 주력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어요. 그런 몫도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 대표께서는 실제로 그런 일을 업으로 하시면서 인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네. 네, 인식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확실히 느낍니다. 제가 결혼을 했다 보니까 자꾸 결혼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죠.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손도 잡고 이제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제 탄자니아 이후에 세네갈을 또 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어요. 서부아프리카 국가에서. 가만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현지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 탄자니아에서 세네갈 중간에 한국에 1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한국 친구들을 만날 때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면 대화가 안 통해요. 저를 너무 이렇게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한 잠비아 대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맨날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한다. 언제까지 연애만 할 거냐.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사실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는 연애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기회가 없어요. TV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런 부분들만 많이 보여주는 반면에, 여러분이 일반인, 또 지금 페이스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한국에서 아프리카 관련된 뭔가를 경험하고 싶어, 배우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NGO에 기부하는, 도와주는 거랑 TV에서 보는 거 말고 어디서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NGO나 이런 민간 차원에서 교육이나 문화교류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 하나가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같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이랑 또 한국외대, 월드투게더 이 세 기관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이 행사를 3년째 지금 이어왔습니다. 근데 쌤 오칠이도 항상 이제 그때 와가지고 홍보 역할을 해주고 축하 메시지도 보내줬는데, 그런 장들이 이제 열리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고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듣게 돼요. 또 더불어 이제는 한 아프리카 재단이 생겼습니다. 외교부 공식 산하단체로 생겼어요. 우리나라 정부에 이런 기관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도 인식이 굉장히 많이 정부 차원에서도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변하고 있는데, 이제 연애 그만하시고 결혼을 해서 직접 좀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나서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경험을 하시면 훨씬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비유 해주셨네요. 우리 허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약간 허 대표가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손만 잡지 말고, 연애만 하지 말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푸시를 옆에서 바람 넣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좀 자랑하고 싶은 성과, 우리는 이런 일을 했더니 이렇게 인식이 개선이 된 것 같다, 우리가 정말 주력해서 한 사업은 이런 것이다, 이런 좀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아프리카 인식을 바꾸는 비영리 단체, 이런 기관이 사실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 걸 하나 좀 자랑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디어,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아프리카 국가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미디어밖에 없다 보니까 미디어에서 잘 이제 정보를 전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정보가 조금 너무나 어쩔 수 없이 좀 부정적이거나 굉장히 좀 자극적인 거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를 하나처럼,
예를 들어 뭐 중국,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렇게 국가하고 아프리카를 병기해서 표현해서 대륙을 국가처럼 취급한다든지 뭐 아프리카 같이 못 사는 나라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저희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사를 쓰시는 기자님들 또 아프리카 관련된 정보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만은 최소한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작성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0명, 800명 가까이 되는 기자님들에게 송부를 했고 저희 단체 페이스북에 오시면 또 검색하시면 그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없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분의 기자님들은 이런 정보가 있었는지 몰랐다. 앞으로 유의하면서 쓰겠다. 그런 피드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조금씩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매년 하게 되는 그런 서울 아프리카 페스티벌 축제라든지 또 정기적으로 아프리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저희는 민간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간의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우리 정부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오늘 국장님이 정말로 청자로 나오신 게 아니고요. 이제 국장님께 마이크를 드릴 건데요. 이제 아프리카가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만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이제 외교의 최전선에 계시니 저희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굉장히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배알인가요?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실 아까 편견에 관한 얘기했을 때 제 머리를 이렇게 살짝 스쳐간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세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세계지도 사회과부도에 나오는 세계지도가 제가 알기로는 1595년도에 메르카토르라고 하는 네덜란드 항해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메르카토르 술이라는 거를 활용해서 세계지도를 만들었는데 아직껏 그 1595년에 만든 그 세계지도가 아주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세계지도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해서 작성된 세계지도의 특징이 적도 부근으로 갈수록 크기나 모양이 실제하고 가깝고요.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크기나 모양이 실제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이 되는 그러니까 적도 부근으로 항해를 하던 항해사들을 위한 그런 지도였다는 차원에서 물론 지구가 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원형으로 생긴 지구를 평면 지도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실제하고는 그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지도라고 합니다. 그런 세계지도 가운데서 보는 아프리카의 어떤 모습은 여러분 그 가장 단적인 예로 그린란드 아시죠? 그린란드 덴마크 위쪽에 있는 섬인데 그린란드가 사실 우리 메르카토르 도법에 나오는 지도에서 보면 거의 아프리카 대륙하고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크기를 재보면 제가 직접 재보진 않았지만 그린란드의 14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아프리카 대륙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아주 간단하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는 세계지도 가운데서 보여지는 아프리카의 크기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우리가 느껴야만 하는 그런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단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편견에 관한 얘기를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시고 싶으셨는데 제가 마이크를 안 들으셔서 안 들려서 섭섭하셨나 봐요. 굉장히 오래 참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모치리 우리 님께서 아프리카에서 가나밖에 안 가보셨다는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또 놀랄 만한 사실은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더 잘하시고 굉장히 놀랐고 계속해서 될까요? 많이 참으셨으니까 하고 싶은 만큼 하시죠. 예. 아프리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만 세계 54개국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유엔 회원국이 194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54개가 아프리카 대륙에 속하니까 4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에 속하고 있는 거죠. 유엔 같은 무대에 가보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각 국가 간에 투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대개 뭐 다수결로 투표를 할 때도 있고 또 가중치로 부여해서 투표를 할 때도 있습니다만 투표의 4분의 1 이상이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행사하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를 지향해 가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원이 없이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든든한 우방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파트너가 아프리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단 인구 면에서 12억 명입니다. 세계 인구의 1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규모로 보면 아마 GDP를 다 합치면 죄송합니다. 물론 54개국 하나하나가 그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 또 개별적인 국가가 되겠습니다만 아프리카를 전체적으로 한번 총합을 해서 보면 GDP가 2.5조 달러에 달합니다. 2.5조 달러에 달하고요. 금년도에 AFCFTA라고 해서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에서 아프리카 54개국 전체가 하나의 자유무역 지대로 발족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54개국 12억 명 거의 2.5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한 이제 시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아프리카 대륙은 젊은 대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의 70%가 30세 이하입니다. 30세 이하의 인구로 구성된 젊은 대륙이고 또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2030년도에는 인구가 18억 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정한 소비력을 갖춘 중산층의 인구가 현재 한 3억 5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2030년에는 한 6억 명 정도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아프리카가 그냥 단순히 어떤 자원을 공급하는 자원 공급 시장으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러한 편견들 때문에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으면 빈곤 포르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어떤 아프리카의 극적인 어떤 일부 지역의 가난한 상황을 극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해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우리의 지원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빈곤 포르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빈곤 포르노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이렇게 중요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아프리카를 저희가 제대로 알고 바라보는데 굉장히 큰 장애를 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프리카 68개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 또 저희 아프리카 68개국의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은 48개국이죠. 아프리카 전체는 54개국이고 거기는 우리 국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자기들을 정말 정당한 이퀄 파트너로서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소통을 당해야 하는 그런 대상 또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시장과 공급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당당한 저희의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한국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도 한국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의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이퀄 파트너로서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간절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의 50여 개 국과 가까워지면 전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든든한 친구 50여 명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학교 학창 시절에 한 반에서 한 25% 이상의 친구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면 뭐 반장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교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니까 더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국과 아프리카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있지만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프리카라고 칭할 텐데요.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좀 궁금증이 드는데요. 예.
이 대목이 되면 제가 좀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정말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아프리카의 중요성, 또 아프리카 정정당당한 우리의 교류협력 파트너로서의 아프리카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와 아프리카와의 교류협력 현황은 굉장히 미진한 상황입니다.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현재력, 잠재력에 비춰볼 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우리 홍성현 대표님 오늘 결혼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만 자연스럽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춘 궁합이 좋은 관계라고 제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단적인 예로 생 모치리 씨께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저희 사람들이나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의 관계이고 어떤 좀 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업무적인 관계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정을 이렇게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도 공통점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는 저희가 부족한 자연 자원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는 비교적 단기간대 경제 성장한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잘 배합을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적인 궁합 좋은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리겠습니다만 현재 협력 현황이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교역입니다. 교역인데요. 이제 수출이 아프리카 54개국하고 다 합쳐서 70억 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입니다. 25%에 해당하는 아프리카하고 2%를 교역을 하고 있고, 수입도 1.5%, 투자도 한 1.4%. 우리가 중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아프리카하고 1년에 120억 불을 교역을 하는데 중국은 2,200억 불을 이제 교역을 하고 있고, 현재적인 그런 규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2001년하고 2015년 사이를 비교하면 우리와 아프리카하고의 수출은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했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하고의 교역은 19배가 증가를 했고요. ODA 아시죠? ODA. 저희가 그래도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웃 국가들을 돕고 있는데, 그 ODA도 아프리카에 대한 ODA는 요즘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저 한 20% 수준밖에는 안 돼서 교역, 투자, ODA 또 인적 교육 모든 면에서 아직 아프리카와 한국과의 관계는 이제 겨우 연애를 시작한 단계다. 결혼 얘기하셨습니다만 결혼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귀어보고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사랑에 빠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 외교 인프라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이 자꾸 중국, 일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교부에 각각 독립적인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국이 있습니다. 국이 있고요. 그 안에 아프리카의 각 지역을 담당하는 과로 나누어져 있고요. 외교 공무원들이 각각 한 100여 명씩 되는 우리 일본과 중국의 공무원들이 아프리카만을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외교부는 죄송합니다만 아중동국, 아프리카하고 중동을 한 개국에서 한꺼번에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사하라 이남의 48개 아프리카 국가들을 아프리카과 한 개 과에서 7명의 담당관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당 7개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뭐 밤새 열심히 또 아프리카에 미쳐서 사랑에 빠져서 일하는 저희 동료들이 있습니다만 외교 인프라의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중국, 일본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아까 샘 모치리 씨께서도 처음에 한국이 중국인가 이렇게 좀 헷갈렸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중국이 아프리카에 신경을 쓰고 있거나 이게 느껴졌거든요. 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을 거의 대부분 중국이 맡아서 공항 건설이라든지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저도 지나가면서 제일 이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니하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저도 니하오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래서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 중국이 아프리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우리가 더 친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정부에서 이렇게 또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또 민간의 영역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 대표님께서 좀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려면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할지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 오늘 이제 주제가 편견이잖아요. 편견 인식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많은 개개인의 국민들이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아프리카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오신 분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서로 만나야 돼요. 서로 남남인 상태에서는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미디어입니다. 결국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잘못되었어요. 바꿔주세요. 다르게 표현해주세요라는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또 시민이거든요.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후원자분들이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일단 TV나 NGO에서 보여주는 방식의 아프리카를 넘어선 새로운 아프리카의 모습이 있다는 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다면 그게 이제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민간 영역에 있는 NGO나 이런 문화 교류를 하는 그런 기관들은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국민들이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와 관련된 걸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으로 또 종료를 하면 이제 프로포즈도 해야죠. 데이트를 하다가 프로포즈도 하고 정말 결혼도 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경험자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세계신 교육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학생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가다 보면은 분명히 점점 가까워지고 결혼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좀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금방 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사소한 것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아프리카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좀 반성을 하면서 더 잘 접근을 해야겠다.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미디어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국장님, 정부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뭐 정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아프리카 재단이 이제 금년 6월에 출범을 해서 좀 더 정부 차원의 또 공공기관 차원의 노력을 더 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게 민간 분야 교류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가 공식적인 관계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관계로서 계속될 수 있으려면 민간 분야에서의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런 지속 가능한 협력을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저희 정부하고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아프리카 재단이 정말 많은 기대를 갖고 탄생을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큰 기대를 갖고 크게 성원해 주셔야만 성공적으로 더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라든지 또 교류 협력 사업도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우리 허성윤 대표님 또 우리 샘 오치리 씨 또 우리 김수진 기자님 이런 민간 분야에 계신 분들이 아프리카하고의 정말 맞춤형 파트너 사업을
어떻게 잘 취재 나갈 것인지를 매치메이킹 해주고요. 매치메이킹을 할 뿐만 아니라 만나서 계속 연애를 하시고 결혼까지 꼬리날 수 있도록 좋은 영양분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킹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시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이사장 최현우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계셔서 창립 첫 해부터 제가 알기에도 그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가급적 뒤에 서서 그런 여건들을 좀 잘 만들어드리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 아프리카 재단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목소리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의 열기만큼 후끈 달아오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나 청년 대표 샘 오치리 씨가 우리 아프리카에 이렇게 관심 있고 궁금한 한국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들어보고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두 분께서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평형이 이제 좋게 바뀌려면은 교육을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도 방송 많이 이제 하면 이제 작가님들과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작가님도 아프리카에 대한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작가님이랑 PD님이 알고 있는 선에서 프로를 만들겠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아프리카에 대한 교육을 많이 이제 받았고 더 알고 있으면은 진짜 좀 더 넓은 틀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데 너무 모르니까 이제 거기밖에 안 보여주는데 그리고 약간 제가 아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 생각하면은 맨날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맨날 도움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진 않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제 윈윈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주시지만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사람들, 한국 사람들 큰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 이제 얘기도 다시 하자면 한국의 그 영어 교육 굉장히 이제 중요시 하잖아요. 원어민, 영어 원어민. 저희 가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영어를 해요. 영어 원어민이에요. 근데 그냥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그 영어 원어민 아니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뭐를 가르쳐 주겠어. 약간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그런 레벨들에서도 사람이 사람이에요. 예, 이제 사람이 이제 갖고 있는 지식이 중요하죠. 무슨 피부색과 그 사람의 이제 배경을 솔직히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식 갖고 있으면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알고 있는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배우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계속 이렇게 학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가나에서도 교육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2년 전부터 이제 월비전이랑 이제 57 학교를 이제 그런 프로젝트 시작하게 됐는데 한국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제 후원해줬잖아요. 학기 전인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도와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인식이 딱 가거든요. 그때 도서관인데 거기에다가 한국 책 만화 갖다 놨어요. 이제 한글도 배우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어디인지 어떤 나라인지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은 컸을 때 한국에 대한 그런 편견이 없어지고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좀 친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은 바로 한국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완전 젊은 층에 있는 친구들부터 교육을 많이 시키면은 나중에는 이제 한국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결혼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저희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아가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잘 교육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한 점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분께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저도 포함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말씀해주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남자,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고요. 이름은 이우재호라고 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입 교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아프리카 하면 공정무역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어떤 쌍방향 소통 플랫폼이 저는 공정무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외교부에서는 이런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공정무역 사업을 지원 안 한다면 아프리카와 구체적으로 어떤 외교 정책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써준 거에 전혀 나오지 않는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 차원에서의 아프리카하고의 교류 협력이 수출, 수입 이런 투자 차원에서 굉장히 미약한 것처럼 전반적인 그런 어떤 아프리카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나 이런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점 담당자는 굉장히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정말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민낯을 좀 보여드리고요. 또 여러분을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드리는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정무역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민간 분야에서 우리 호성용 대표님 사실 인사이트 아프리카에서도 공정무역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의 자발적인 CSR이라고 하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한 우리 민간의 기업에 계신 분들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런 공정무역에 해당하는 그런 거래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공정무역들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세제라든지 또 어떤 통관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부수적인 거래를 지원하는 제도에 있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연구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자체가 아직 굉장히 미약한 수준에 있어서 공정무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하고의 향후의 교류 협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양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을 넘어서서 질적인 차원에서의 협력 수준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과제로서 상정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아주 좋고 날카로워서 국정감사장인 줄 알았어요. 땀이 납니다. 예, 아마도 강경화 장관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 아중동국의 인력도 예산도 더 지원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저 혼자 바라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관련해서 혹시 허 대표께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간 차원에서 그래도 좀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단체에서도 이제 아프리카 스퀘어라는 공간을 성수동에 이제 만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아프리카 관련된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단체들의 상품을 한 곳에 모아서 소개하고 판매하는 걸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국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초콜릿이나 커피 이런 몇 가지 품목을 말고는 크게 일단 공정무역을 넘어서 무역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고, 그리고 공정무역 상품에 대해서도 좀 비싸다 또는 품질이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인식들도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무역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무역 제품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나 인식이 늘어나야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시시는 그 내일의 커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제 난민 바리스타를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 또 이제 공정무역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 값이면 또는 이왕이면 공정무역 출신의 어떤 제품들, 아프리카 국가 또는 동남아 국가의 제품들을 좀
구매해 주시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소비자들이 그런 거를 찾아주셔야만 민간단체에서 하는 공정무역 활동들이나 제품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인식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의 부족 때문에 경쟁에서 저희가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죠. 워낙 값싸고 좋은 제품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거 비싼데 의미는 좋지만 내가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좀 다 개선이 되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예, 저 뒤에. 반갑습니다. 저는 그 코이카 동아프리카 실장을 하고 있는 도영아라고 합니다. 오늘 멀리서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판교에서 정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잘못된 정보 하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AU 회원국은 54개국이 아니고 55개국입니다. 최근에 모로코가 회원으로 다시 가입을 했고 그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모로코 아래에 서부사하라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좀 전에 제가 홈페이지를 다시 찾아보니까 사하라위 아랍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AU가 인정을 하면서 사실은 모로코는 탈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4개국이었다가 올해 이제 회원국으로 다시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AU가 55개국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사실 지난 3년간 에티오피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2개월 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AU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물론 국장님이 또 AU 오셨을 때 만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정보라서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저는 좀 사실 아프리카 하나재단이 좀 서운했는데 저희 코이카도 좀 불러줬으면 코이카가 하고 있는 활동들도 소개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많이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코이카는 한국의 대표 원조 기관으로 아프리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 16개 해외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간 협력 사업으로 저희가 많은 젊은 봉사단들을 또 해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봉사단 파견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현지에서 2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아래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전체 ODA의 약 20%에서 25% 정도가 현재 지금 아프리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사실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아프리카 가기 전에 아프리카 부장을 했었고 에티오피아에서 3년 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동아프리카 실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정보 우리 뭐 샘오치리 씨도 얘기를 했는데 그 교육이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도 ODA 교육원에 아프리카를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셔서 또 교육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코이카가 이제 하나재단이랑 물론 또 외교부 아프리카과랑 좀 더 많은 일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아프리카에서 돌아와서 많이 했습니다. 그냥 하나 쉬운 예로 뭐 아까 여러 가지 아프리카는 도와줘야 된다는 나라 그런 인식도 문제이지만 아프리카는 한 나라가 아니고 기후도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 더운 데서 어떻게 고생이 많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덥지 않습니다. 고산이고 동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기후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프리카가 아닌 곳이 많은데
아프리카를 전체적으로 정말 묶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외교부 저희 코이카 그리고 하나재단이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노력을 함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네요. 그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 국가들이 잘 몰랐어요. 그 부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실장님 뭐 아주 또 좋은 정보를 추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55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AU의 어떤 그 차트나 AU의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55개의 국가 명칭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54개국 속에는 작년에 복귀한 모로코까지 포함해서 54개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외교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부 사하라, 웨스턴 사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실체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 외교 정책상 서부 사하라하고는 국교를 맺고 있지도 않고 서부 사하라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희 외교 정책의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원 아프리카 유니언의 회원국 수를 카운팅할 때 저희는 54개국으로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실장님 코이카 하면은 뭐 우리 대표적인 국민 외교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기여와 나눔이라는 그런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아프리카를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개발 협력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인데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그런 국가적 실체까지 포함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55개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최현호 이사장님께서 또 한 말씀을 더해주고 싶다는 사인을 주셨는데요. 이사장님은 남아공에 이사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뵀었고 아마 현장에 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두 분 간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 홍 국장님은 이제 정부 당국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정식으로 국가 승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또 유엔에서도 아직 서부 사하라는 공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서부 사하라를 승인한 나라는 한 70여 개국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자체에서는 이렇게 AU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로 아직 승인을 안 해서 그런 이제 서로 카운팅상의 오해가 있었던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코이카가 아프리카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우리 도실장님이 안 계셨는데 이게 저희가 사부작입니다. 이제 사부작 중에 우리 코이카가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이제 그 3부작에서 우리 코이카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코이카에서 이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자이신 우리 김수진 기자님께서 한 6개월 동안 아프리카 순위 특파원을 하실 때 남아공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이렇게 제 자신도 남아공에 있으면서 겁을 낸 부분이 있는데 우리 김 기자님이 얼마나 용감하신지 저는 혹시라도 이제 뭐 이건 제가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혼자 다니다가 사고 나면 요즘 그렇잖아요. 전부 대사관 책임이잖아요. 저희 국민이 뭐를 못했다. 쟤네들 뭐 혈세만 먹는 뭐다. 뭐 등등 뭐 온갖 그 댓글에 실 그것 때문에 뭐 자다가도 벌떡 깨고 이러는데 우리 김 기자님이 얼마나 용감한지 뭐 차를 대주겠다고도 싫다고 그러고 우버 불러서 다 타고 그만큼 실제로 거기에 제가 생활하는 저보다도 잠깐 와 있는 우리 김 기자님이 그 아프리카가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아프리카는 위험하다 이런 편견을 실제 몸으로 깨신 분이에요. 그래서 야 저렇게 우리보다도 많이 아는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김 기자님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편견은 있는데 저도 우리 허성룡 대표처럼
아프리카 이제 부임을 하러 갈 때는 아무리 뭐 경제 발전 경험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줘야지 하고 갔는데 제가 3년 동안에 제가 근무를 마치고 올 때 우리 교민들하고 마침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모임에서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제 그 결론은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많이 배우고 간다. 그런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아프리카에는 그 우분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 아프리카 분들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실제로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도 옆에 이웃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전부 나눠요. 그런 나눔의 정신이 우리도 옛날에 그런 여러분 저기 그 옛날 학창 시절에 배운 거 두레 정신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두레라고 나눔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만 아프리카는 아직도 그런 나눔 문화, 그런 나눔의 정신 그런 것들이 간절하고 지금도 살아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편견 버리시고 우리 김 기자님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셨듯이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체험해 보기를 그리고 그 갖고 있던 조금이라도 편견이 있으면 다 이렇게 버리기를 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이미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초과했는데 혹시나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고 없으면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프리카 카페가 앞으로 아프리카 카페가 3회가 더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아까 들으셨죠?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전, 대구, 인천, 제주도까지 확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남은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같이 편견 깨기 그리고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저부터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고요.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